안녕하세요. 마사오 생각과 금선목입니다. 오늘은 피네레논 캐렌디아라고 상품명이 있는데 이게 C키드 쓰는 거 말고 하트 페일러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알도스테로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알도스테로돈은 우리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으로 가장 유명한 축 엑시스 중에 하나인데 요게 중간에 보시면 그 글자 MR이라고 써 있죠. 미네랄 코티콜 리셉터. 여기에 라이간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MR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뉴클레스에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소듐 디지털 네프론에서 소듐 리옵세션과 포타슘 시크리션과 그리고 염증 반응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에피셀 셀하고 넌 에피셀에서 작용이 다른데 라이간드로 작용하는 게 에피셀 셀에서는 코티졸도 mR의 라이간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작용 못하는 게 가수분해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넌 에피셀 셀인 카디악하고 키드니에서는 이 코티졸 자체가 알도스테론처럼 MR 라이간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에 의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코티졸 자체가 카디악과 키드니에 어, 알도스테론처럼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 그 키 드라이버로서 베슬, 키드니, 하트에 MR 오토 오버 액티베이션 하는 것이 MR 오버 액티베이션 아주 키 드라이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트에서는 오간 파이브로시스 리모델링, 인저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스큘라에서는 엔도셀리얼 셀이 디스펑션을 가져오면서 바스 컨트릭션, 그 혈압도 올리게 되죠. 키드니도 하트랑 똑같이 리모델링 일으키면서 인저리,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게 되고 플루이드 디텐션과 프로테인 UAR을 가져게 되고 결국엔 신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R 오버 액티베이션이 가장 오간 데미지의 키 드라이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캐렌디아가 CKD에서 쓸만한 약이 없었는데 캐렌디아가 CKD에서 주목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트 리모델링, 하트를 망가뜨리는데 캐렌디아가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R 오버액티즘에는 계속 보면은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데 MR이 오버액티즘에서 키드니, 하트, 바스큘라에 다 오간 데미지와 파이브스를 일으킨다. 그래서 패소피지올로지의 가장 키 팩터가 MR 오버액티베이션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MR 액티베이션이 이런 오간 파이브스 데미지의 키 드라이버인 걸 알았으면 이걸 막는 MR 안타고니스트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트펠러하고 DKD, CKD에서 이 피네르론의 연구의 키를 쭉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다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첫 번째로는 그 스테로이달 스피로락톤 있죠. 스피로락톤이 MRA라고 할게요. MR 안타고니스트. 스테로이달 MRA에서 스피로락톤이 랄스 스터디에서 되게 효과가 증명됐고요. 그다음 엠파시스 하트 페일러에서는 그 다른 스테로이달 MRA는 뭐 애플레논 요게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세대 넌스테로이드인 MRA는 피네데논이 아트 스터디에서 임상 이상으로 연구가 효과 있었고 그 뒤에 CG 하트 페일러에서 나온 아트 하트 페일러 스터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오 피가로 스터디 요걸 합친 피델리티 스터디였고 그 다음에 아트 하트 페일러 이렇게 순서로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초반에는 스테로이달 MRA가 리듀스 하트 페일러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스테로이달 MRA죠. 라이스 스터디 스피라톤이죠. 그다음 엠페시스에서는 애플레논이 스테로이드 MRA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가 잘 벌어지죠. 그래서 서바이벌이 훨씬 좋았다. 라이스 스터디에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이벤트 보면 이벤트 프리가 더 좋았다. 애플레논이 그렇죠. 요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MRA가 하트 페일리어 가이드 클래스 1으로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MRA를 하트 페일리어 쓰라라고 하고 있고 요즘에 SGL2가 나온 상황에서도 4개의 중요한 그 기둥으로서 SGL2 베타 블로커, ARB, 그다음에 MRA가 있는 거죠. 어쨌든 클래스 1은 돼 있는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이게 언더 유즈밖에 안 돼요. 쓰지를 못해 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왜 못 쓰고 있느냐 보게 되면 이게 보면은 각 나라별로 약별로 있는 건데 맨 오른쪽에 MRA거든요. 그래서 빨간 게
디스컨티뉴 못 써서 끄는 거고요. 검은 거는 서브 옵티멀 도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SGLT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다 쓰고 있지만 빨간 MRA 같은 경우, 스테레오 MRA 같은 경우는 대부분 끊었거나 서브 옵티멀하고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래스 1, 에비던스 1으로 쓰라고 되어 있지만 스테레오 MRA 못 쓰고 있다는 게 키고요. 그럼 왜 못 쓰고 있냐라는 거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이퍼는 15.9%나 있죠. 예, 그리고 키드니 펑션 나빠지는 게 35.8%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기능 저하가 꽤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 MRA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 MRA가 미네랄콜 리셉터, MR 리셉터만 막는 게 아니라 안드로제닉 리셉터를 블록을 해가지고 안티 안드로제닉 효과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요. 키드니 펑션도 떨어뜨린다라는 거, 하이퍼칼레미아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자이니코바스티아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써야 되는 잘 못 쓰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 뉴 MRA가 나왔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케렌디아, 피네레논 이게 되었고, 요 피네레논 작용 기전은 요 MR 리셉터에 컴페티티브하게 요거 알도스테론하고 블락을 하고, 그다음에 코팩터가 붙는 것도 막아준대요. 그래서 코팩터의 그 아고니스트 효과도 맞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대셀렉티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좀 보시면 이 피네레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벌키하거든요. 난스테로이드고 그래서 벌키해서 CNS 페네트레이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하프 타임도 짧습니다. 이거 장점이나 특징이 되겠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포텐시얼이든지 셀렉티비티는 피네레논이 되게 좋고 CL 페네트레이션 없고 섹슈얼 사이드 이펙트도 적다. 그리고 하프 라이프가 되게 짧다라는 거. 그리고 혈압이단 효과도 거의 약하다는 거. 이거 거의 없거든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EF 40%인 환자에 있어서 효과가 되게 좋더라라는 거, 피네로가 이게 밖에 밝혀졌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연구가 하트 페일러 CKD 연구가 대부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같이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CKD와 하트 페일러의 리스크 팩터가 되게 공유돼 있어요. 당뇨, 비만, 염증산, 그다음에 고령, 남성에서 고혈압과 담배 피는 거 이게 해서 리스크 팩터를 공유하다 보니까 CKD와 하트 페일러가 되게 같이 있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되게 연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단백뇨는 키드니 펑션, 현재 키드니 펑션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키드니가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에 나타나는 게 단백뇨잖아요. 그래서 ACR이 없다면 지금 현재 신경이 이집을 좋아도 키드니가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스피린의 프라이머 프리벤션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라고 근거 없을 때 뭐 여러 리스크 팩터 중에 프로테인류를 꼽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인류를 나오면 CVA 리스크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고 키드니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트 페일러의 리스크 팩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인류가 있으면 프로모션 하트 페일러도 많아지고요. 인시던트 하트 페일러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나와 그럼 이 사람 하트 페일러 빠질 수 있겠는데 라고선 얼러트하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생각해보면 이 단백뇨라는 것도 키드니 인플라메이션하고 키드니 리모델링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심장도 그만큼 데미지를 받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심부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2.7배까지도 인시던트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하트 페일러 프로그레션도 더 많이 된다. 그래서 단백뇨를 유의깊게 잘 봐야 된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2000년대 연구된 거 보면 피가로 디케이드, 피델리오 같은 거는 피가로는 A가 있어서 NGO라고 저는 외웠고요. 그래서 피가로는 하트에 대한 컴포짓, CV 데스, non-fatal MI, non-fatal stroke 또는 하트페일러,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게 엔드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피가로 스터디고, 이건 심장 모양이고요. 피델리오 스터디는 키드니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EGFR 40대를 얼마나 잘 되고 있고 떨어지고 레너제스 있느냐가 이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엔드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피델리오 스터디고요. 이 피가로와 피델리오로 같이 풀도 해서 어널시한 게 피델리티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 피델리티 스터디를 여기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피델리티 스터디 보게 되면 EGFR이 이제 캐렌디아 쓰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SGLT 좀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크로스랍니다. 이 크로스가 한 32개월 정도 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EGFR이 스페어링 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키드니에서 이렇게 스페어링 되는 게 하트 페일에서는 증거가 있었던 스테로이드 MRI가 키드니에 있느냐라고 보면 엠페시스나 토팍 이 스터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MRI는 이게 CKD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더라는 게 기존에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건 또 뭐냐 무슨 그래프냐면 그러면 스테로이드 MRI를 왜 힘드냐라고 하면 기존은 있는데 이게 뭐 어렵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게 메티큘러스하게 잘 봐줘. 포타슘이 올라가거나 신경이 나빠지는 게 높기 때문에 약을 또 오래 쓰면, 그리고 신경이 나쁘면 또 더 잘 올라가고. 그래서 효과와 부작용이 이게 크로스하기 때문에 요거를 되게 메티큘러스하게 도주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게 스테로이드 MRI가 콩파 세이브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요 그래프가 되겠고요. 파인 하트 페일러에서는 요건 이제 캐린디아 연구니까 여기서는 요런 인롤로 했는데 아웃컴 좋더라. 그래서 포타슘이 5.5 이상 넘은 게 얼마냐면 14%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진 않은데 5.5가 근데 이거를 뭐 카시를 쓰거나 해서 조절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보시면 어, 이 EGFR이 세이브되고 유린 단백뇨 균에 따라서도 어쨌든 관계없이 효과가 잘 나왔다. CV 아웃컴이 좋았다는 게 요 스터디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씀드릴 게 아트 스터디가 있고요. 아트 하트 페일러 스터디가 있고 맨 마지막에 파인 아트 하트 페일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아트 스터디 보게 되면 이 아트 스터디 이상인데 이제 40% 미만으로 한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40% 미만에서 엔드 포인트가 이건 랩적인 거예요. ACR, 포타슘, 알도스테론 이런 걸로 했고요. 그래서 가만 보게 되면 그 이상이니까 약물 도주하고도 연관이 많은데 이 케렌디아를 10ml QD 주는 거하고 5ml BID 주는 거 봤더니 5ml BID가 오히려 사이드가 높죠. 포타슘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10ml 그래서 요즘 이제 이니셜 도주가 10ml QD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하프타임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프타임 짧으니까 왠지 느낌으로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좀 비아이드로 나눠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비아이드로 나눠 쓰게 되면 포타슘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짧지만 강하게 팍 쓰고 그 다음에 키드니를 쭉 풀어줘서 포타슘을 웨이스팅 시켜주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BID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경이 나쁘고 좀 애매하다 했을 때, 아, 도주를 줄이고 싶을 때, 이게 하프타임이 짧으니까 왠지 BID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캐렌디아는 무조건 QD 요법이다. 키드니 펑션이 나쁘고 포타슘이 애매해서 약을 줄이고 싶을 때는 10ml QD가 아니라 5ml QD를 줄이셔라. 10ml QD에서 5ml QD로. 그래서 QD 용법이라는 거고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닥톤, 스피로락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스피로락톤보다는 포타슘 어쨌든 덜 오르죠. 10ml QD가. 그죠? 그리고 엔티비로피와 EGFR도 보게 되면 스피로락톤 대비해서 그 10ml QD가 프로비엠피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뜨리지만 EGFR은 훨씬 덜 떨어뜨리다라는 걸 이제 아트 이상에서 아트 스터디를 알게 됐고요. 그럼 아트 하트 페일러는 이제 실제 임상에서 본 겁니다. 실제 함상에서 엔드 포인트가 이제 올코즈 데스하고 하스피탈레이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릴수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벤트가 제일 이벤트 프레이트가 어떤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은 뭐냐면 10mm에서 20mm 올렸던 도주거든요. 그래서 10mm 시작했다가 20mm로 타겟을 쭉 올린 군이 나중에 40mm까지 연구가 나오긴 하는데 이 군이 가장 이벤트 프리드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옵티멀 도전 11에서 20이다라는 거. 아츠 하트 페일리어 스터디 나왔고요. 자, 이제 피델리오하고 피가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델리오는 신장이라고 그랬고 피가로는 안지오로 배워서 하트라고 배웠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저기 환자 인론할 때 EF가 4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게 아까 아트 스터디랑 되게 큰 차이점이고 어쨌든 40% 이상인 환자들 예상해서 피델리오에서는 신기능 보호가 피네리오는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프 이쁘게 나왔고 이 피가로에서는 40% 이상의 환자에서 심장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밝혀진 게 피가로 스터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피델리티 풀드 아나리시스 피델리오죠. 피가리오 피델리오를 합친 게 피델리티 이거 외우시고요. 그 피델리티 보면 이거 익스클루전이 리듀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상만 추가된 거죠. 이상만 한 거죠. 그래서 환자군이 우리 로컬에서는 그렇고 더욱더 많겠죠. 그래서 40% 이상으로 했을 때도 하트 페일러에 의한 첫 번째 입원도 줄고 20%나 그 다음에 CV 데스나 퍼스트 하트 페일러에서도 17% 준다. 그리고 키드니 데스라든지 EGFR 57%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도 훨씬 좋더라라는 게 이 피델리티 연구에서 나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2023년 ESG 당뇨 가이드라인에서 이, 이 캐렌디아를 쓰라고 권고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작년 말에 나왔던 요 마일드 리스 혹은 프리저드 EF에서의 EF 하트 페일러에서 캐렌디아의 역할이 나왔던 거죠. 아까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KD와 하트 페일러 같이 연구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제 파인아츠 하트 페일러는 정말 40% 이상의 하트 페일러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요 부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CV 데스와 토탈 하트 페일러 이벤트로 했거든요. 보시면 이게 연구 시작하고 28일, 4주 만에 이게 통계적 유약이 벌어졌어요. 벌써 프라임 엔드 포인트가. 그래서 이게 대박인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하트 페일리어에서 캐렌디아 이거 대박이다. 캐렌디아 대박이다라고서 주목받게 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컴퍼지시브 아웃컴이 되게 좋죠. 근데 이게 까보니까 하트 페일러 이벤트는 확실한데 CV 데스는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라는 게 경향만 보였다는 게 좀 아쉽긴 했죠. 어쨌든 컴포즈 CV 아웃컴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아츠, 하트펠러, 피델리오, 피가로, 피델리티, 그 다음에 파인 하트가 됐고요. 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V 데스 여기서도 보면 CV 데스가 좀 걸려 있긴 하죠. 근데 키드니 컴포즈 엔드 포인트하고 하스피탈레이션 하트 페일러는 되게 좋은데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드 이펙트 보면은 이게 아까 한 14, 15%, 5.5가 한 14% 됩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리니컬 시그니피켄스 보면 마일드 리슨턴 프리저 BF에서 효과를 되게 보였죠. 그리고 기존의 스테로이드 MR 대비해서 자이네크 바이스티아든 염증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낮고 하이퍼칼리미아도 좀 더 낮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염증도 더 좋다 항염 효과도. 그런데 아직은 리듀스 환자에서는 데이터 부족해요. 왜냐하면 리듀스에서는 스테로이드 MRA가 많이 효과 증명됐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스테이지 D에 대한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많고 효과 많은 SGLT2하고 GLP 아고니스트와 동시 사용했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덜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코스트 이펙트에서 부작용이 좀 있어요.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하이퍼칼리미아가 아까 했던 13에서 14%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뭐 포타슘 바인딩 에이전트 있잖아요. 뭐 카슛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같이 쓰면서 컨트롤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부담스럽다라는 것도 이런 것도 있어서 아직은 이슈가 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야기들 보면은 요건 넘어가고요. 요거를 하나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스는 좀 붙어 있다는 거. 다른 거 뭐 이벤트는 떨어지만 데스까지는 아직 좀 덜 보였다는 거 보여줄 수 있고 요게 또 재밌는데 이게 최근에 하트 페일러가 생긴 경우가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게 또 걸리는데 이게 왜 그런가 싶으면 이게 아마도 알도스테론의 염증 수치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에 입원한 사람이 더 효과를 더 그러니까 캐렌 됐을 때 초반에 쓰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오베시티가 높은 사람한테 효과가 더 좋아요. 이 캐렌디아가. 재밌죠. 뚱뚱한 사람일수록 효과가 더 좋더라. 25에서 25, 26점은 별로 뭐 뉴트럴하고 더 뚱뚱한 데서 효과가 좋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뚱뚱할수록 BMI 높을수록 이 알도스테론 레벨이 소변에서 많더라. 그래서 아마 뚱뚱하다는 거는 염증이 많다는 거고 알도스테론이 워낙에 높았던 사람이 거니까 효과가 더 캐렌디아가 더 좋겠죠. 그래서 BMI가 높을수록 캐렌디아 효과를 효과가 높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F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만 안 돼 있었지 이 캐렌디아를 가만히 따져보면 EF가 낮건 높건 이분하게 되게 하트 페일리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밝혀져 요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SGL2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SGL2 같은 경우는 EF가 떨어질 때 효과가 많이 좋았고 리듀센 효과 좋았고 프리저브드라든지에서는 SGL2가 하트 페일리어 효과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급여가 100대 100이었다가 최근에 SGL2가 하트 페일리어 급여가 40% 이상에서 최근에 풀렸죠. 그런데 캐렌디아 같은 경우에는 EF가 높고 낮은 관계없이 달 효과가 좋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더 효과 좋을까? 뚱뚱한 사람한테 좋고 이번 한 주 최근에 있는 사람이 좋겠고 뭐 이렇게 알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 피네르 캐렌디아는 넌스테로이드 MR에서 하이 셀렉티비티를 가지고 포텐시가 MR에 대한 포텐시가 간단히 크다.
그리고 피네르는 그 혈압 강화 효과가 거의 없다. 그 부작용이 작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칼레미아를 좀 덜 유발하더라. 그리고 자이네클로가메트도 좀 덜 유발하더라는 거. 그리고 레날 프로텍션 효과가 스테로이드보다 훨씬 좋더라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걸 쓰는 거고 도즈는 QD가 무조건 써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BID로 쓰면 하이퍼칼레미아 리스크가 더 올라간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급여 기준은 그냥 EGFR, ACR 300 또는 유린 프로틴 딥스는 1%이면서 EGFR 75 미만이어야 돼요. 예? 25에서 75 사이에 되는 두 개를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AC나 ARB를 최대 4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이런 걸 보일 때니까 캐렌디아가 비싸기 때문에 이 급여 기준을 잘 지켜서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